드디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청문회 날짜도 잡히기 전에 거센 공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산호맹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끄집어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울산대학교 교수 시절에 산호맹 관련해가지고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죠.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산호맹 출신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부적격하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후보자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렇게 물러섰고요. 산호맹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만 산호맹이 과연 지금 어떤 단체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장 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이후로는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앞둔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 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쏟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과격하게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죠. 우리는 흔히 백태웅, 박노해 이런 이름들로 기억하는데 서정욱 변호사,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산호맹 사건 뭔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호맹은 이제 이거 한마디로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6.25 이후에 우리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법대의 그 백태웅 선배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보면 NLPD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CA, 재헌의회 CA인데 근데 뭐냐면 남한에서 자생적이다. 북한의 NL은 보통 주사파, 북한 추종하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이게 자생적으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고 이게 어떻게 처벌되냐면 91년도에 박노해라고 있잖아요. 박기평. 이분이 11명이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92년도에 주범 백태웅 이분이 또 38명인가 9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는 93년도에 울산대 교수로 있으면서 산하 조직에 연루가 돼가지고 구속이 돼서 5, 6개월 있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런 이게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조국 후보자가 2010년에 한겨레 20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본인은 임명직 장관을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산호명 처벌받은 게 있고 위장 저립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조국 후보자도 산호명 때문에 내가 장관을 못한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고 따라서 이게 저는 박노회나 백태웅 이분들에게 명시적인 전향 아니다. 사실은 전향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게 제가 들은 바를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본인이 산호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전향 선언한 흔적을 저는 이게 발견을 못했어요. 저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명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긴 특히 우리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이 가담했는데 전향 선언이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럼 이게 유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게 색깔론이 아니고 정당한 이게 어떤 법치 수호를 위한 검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산호맹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의 의견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논점은 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산호맹을 맨 처음 들고 나오면서 조국 수석을 겨냥했는데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얻게 될 득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따져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산호맹 사건 뭔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한테 설명을 좀 요청을 했는데 오기영 변호사 혹시 서 변호사 설명에 뭐 좀 붙이거나 뭐 이럴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산호맹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기본 언론에 아는 정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약간 이중잣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가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남로당 건으로 해갖고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이 있으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가. 또 이재호 전 장관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고문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난민전 건으로 해서 그렇게 전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관도 했습니다. 이분은 장관이 되고 조국은 안 되는가. 김현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산 비문화 방화 사건에 배후 조종했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황교안 현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특보입니다. 이 양반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보가 되는데 조국은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중잣대가 있다. 실제 지금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그 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들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는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차정 교수. 네.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지금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고 놓은 것은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라는 상당히 그러니까 법무행정을 총괄해야 될 사람이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역시 저분이 공안검사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가 많이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무력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라는 그 시대적 추세하고는 약간은 좀 맞지 않다는 아마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그대로 가속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지금 나에 대해서 종북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지금 친일 프레임을 걸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조국 후보자가 지금 종북 프레임으로 공격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것이다고 아마 한국당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의도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조국 내정자와 관련된 지금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1993년도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글을 하나 봤습니다. 예. 그때 조국 후보자의 내정자인 정경심 씨가 기고를 하나 했어요.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보적 연구자의 붓을 꺾을 속셈으로 일종의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시 이 사정당국이 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적 표현물인데 이것은 합법적인 표현물이라는 것이 당시 정경심 정경심 씨의 주장이었고요. 이 지금 조국 내정자가 이 상당히 이 형법학자로서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학문의 사상의 자유 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비인간성에 대해서 비판 없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개심죄에 의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걸려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원이 이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당시 이 유죄를 확정을 했거든요. 예. 자, 근데 그 뒤에 상당히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이 지금 산호맹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당시 그 구속 피의자들의 이 접견 금지, 고문 등등, 그리고 당시 또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예. 신청도 하는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빚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번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방을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가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미리 당시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예단은 일단은 좀 예.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정태근 의원,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청문회에서 제1번 검증으로 사상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신호?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가야죠. 그 당시에 산호맹 사건의 조직원으로 처벌받은 것은 맞는데 예. 그러면 지금 그 산호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 생각을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산호맹 사건이 사회주의 전위정당을 지향한 자생혁명조직 사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조국 그 후보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방법하거나 한참 말단에 그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데의 조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그 자생적 혁명 조직 내지는 반국가 단체로 처벌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예. 우리 서정 변호사가 좋아하시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가 선호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이적단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고, 그거보다 81년도에 전민노련 전민학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반국가 단체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머리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태복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태복 씨가 2001년도에 대통령의 그 복지노동 수석하다가 2002년도인가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고요. 예. 잘 알다시피 이재호 의원이 그 유명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사건, 난민전 사건으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 조국 후보자를 검증해 들어가면은요, 예. 결국은 면죄부주다가 끝납니다. 아하. 그래서 좀 문제를 제기하려면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정말로 조국이란 사람이 아픈 것이 무언가 예. 라는 것들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청문회를 해야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보름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좀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차려서 청문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준, 황교안 대표는 전공 분야인데 그 부분이. 근데 본인은 또 원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는 게 그 정도인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잡으려다가 김문수, 이재호 줄줄이 얻어터지고 그럼 나도 못 가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안 되고 민정수석은 돼요. 국가전복 세력한테 청와대 입성해서 그중에 칼잡이를 국가전복 세력한테 시키는 문재인 정권은 어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저분이 그야말로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면 2008년도에 민주화운동으로 산호맹을 규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국제 엠네스티는 왜 저런 국가전복 세력한테 양심수라는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설득 얘기를 해버립니까? 그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그걸 막을 거예요? 그 정도 예.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저는 황교안 대표가 산호맹 사건을 가지고 조국 수석을 공격한 것은 잘못된 관역에 활을 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조국 수석을 키워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논리로 아니 군부 독재 정권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해서 나는 탄압을 받았어 라고 민주당이 보호를 해주면 그것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아니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인 인사검증을 잘못해서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 질서를 보호해야 하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문회 한번 지켜보죠. 소정 변호사 그리고 아까 전향선언 얘기하셨는데 사상 전향제도는 1998년에 폐지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어요. 예.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혜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